네,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9회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상에 대한 발표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부터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시니까요.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입사 수기 청년 인턴 부문 청년 인턴 고마운 취업 페이스메이커 발표를 하게 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경북지사 취업지원부 백수정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 공단의 기관 소개를 진행하고 저희 공단의 채용제도 소개, 마지막으로 저의 채용 준비 과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소개입니다. 공단의 이름을 들어보시면 잘 아시겠다시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아시겠죠? 저희 공단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크게 두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전문적인 고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두 번째로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우리나라는 적극적 고용제도인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그 장애인의 고용 의무 이행률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게는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또 그 잘 지킨 기업에게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희가 일할 기회와 여건을 넓혀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로 정부 기관에 속하고 있고요. 저희 90년도에 설립되어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00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고 본사는 성남 분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는 6개의 지사와 14개의 지사 그리고 25개의 훈련센터로 이루어져서 전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의 문제인가요? 그리고 제가 입사하였던 제일 최근에 그 공고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는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하여서 2개월 18일 동안 인턴을 보낸 후 교육과 평가에 거쳐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렬이 있고요. 크게 서류 심사와 필기 시험으로 이루어지는데 시간 선택제와 같은 경우는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대상은 NCS와 전공을 쳐야 하는 그런 전형이고요. 제가 살짝 깨졌는데 표시한 부분은 전공 시험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제가 일반직 업무 전반 A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이번 해에는 영어를 전공 시험으로 쳤습니다. 근데 매해마다 이 전공 시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채용 준비 과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제 그 채용 준비 과정에 작은 도움 받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가장 크게 취업 성공 패키지와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 그리고 청년 인턴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두 가지에 도움을 얻었었습니다. 네, 저는 첫 직장을 아동 양육시설로 입사하여서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곳에 갔었지만 체계적이지 않은 업무 시스템으로 쉽게 소진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또 좀 더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공공기관을 늦기 전에 준비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저는 희망하는 공단의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파악하였고 거기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400시간 정도 걸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NCS 스터디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푸는 방법과 또 다양한 해결법들을 습득하는 훈련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좀 결과는 좋지 않아서 실무에서 좀 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르자라는 마음으로 LH의 한 달짜리 그 단기 조사원을 경험하였고 다음 목표로는 청년 인턴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도 많은 편이었고 결혼도 해서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조금 조금 고민이 되었지만 더 늦기 전에 도전을 해보자, 안 하면 평생 후회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도전하게 되었고 또 블라인드 면접이었기 때문에 저의 직무 수행 능력으로만 판단되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인턴을 하게 되면 계약직 근로자의 자격을 얻게 되어서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도 온라인 강의 수강을 하며 직업 훈련을 받았고 서류 전형을 계속해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 청년 인턴을 하면서 3가지의 유익한 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청년 인턴을 도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제가 직무 수행 태도를 기를 수 있었던 점인데요. 시시때때로 국민연금 그 직원분들께서는 업무 매뉴얼과 법령집을 읽고 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인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을 살 수 있었다는 그런 점인데요. 저희가 지치고 좀 길어지는 취업 준비 기간을 좀 더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며 할 수 있었던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직무 수행 능력의 향상으로 제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점입니다. 이 점은 제가 면접을 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청년 인턴 5개월의 청년 인턴을 마무리 지을 때쯤 저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해보기도 했었고 또 국민연금 인턴을 하면서 제가 사회적 약자의 고용의 중요성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고 현재 지금 보람을 느끼며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의 교훈으로 발표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저는 청년 인턴의 도움으로 취업 준비의 고통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통을 잘 극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정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지치기 쉬운 취업 준비 그 시간 동안 잘 준비하셔서 극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라인드 채용 부분에서 우수상을 받게 된 신용보증기금의 윤성희 주임입니다. 혹시 금융공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좀 시간 좀 내주셔서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한 아이를 둔 워킹맘이고 이전에 다른 회사 근무 경력도 있었지만 2018년도 12월에 신용보증기금의 신입 직원으로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먼저 저희 신용보증기금의 소개와 채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1976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44주년을 맞이한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입니다. 저희는 본부 조직은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업 조직은 전국에 109개의 영업 지점, 12개의 보험센터를 조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업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사하시면 전국으로 배치될 수 있고 지금 본사는 대구에 있습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역할은 역시나 신용보증일 텐데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설립한 이후에 완만하게 증가를 하다가 동아시아 외환위기랑 IMF 외환위기라고 불릴 수 있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급격하게 증가된 추세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경제위기 시마다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고, 이것은 저희 신용보증기금의 직원들이라면 모두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저희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의 히스토리도 한 번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업무는 일반 신용보증부터 해서 유동화 회사 보증, 그다음에 SOC 보증이 있고, 또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 채권 보험이라는 좀 생소하실 것도 있지만 신용보험이라는 업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창업 기업 지원에 대해서 매우 활성화된 업무를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신다면 다양한 업무를 접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전문가로서의 꿈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신용보증의 채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상인데요. 저희 신보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채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고 자기 일을 사랑하시고 또 자기 개발에 끊임없이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 인재상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용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약 530여 명을 채용하였고 연평균 100여 명에 달합니다. 2019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채용을 해왔는데요. 각각 70여 명을 뽑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 신용보증금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면 미래의 후배님들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용 절차는 크게 3단계입니다. 먼저 서류, 필기,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전형 단계는 제 채용 준비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채용 준비 과정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는 희망을 쏘아 올린 불씨였다면, 필기는 노력의 과정이었고, 면접은 긍정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나이, 성별, 또 가족사항 등에서 기재하지 않았고, 제가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입사를 준비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했던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다음에 자기소개서 제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이거 아마 자기소개서 부분을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3가지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여기를 지원했을까? 그 다음에 나는 왜 이런 질문을 이 자기소개에서 물어보는지, 그리고 나는 필요한 지식 과정과 적성을 갖추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자기소개서 질문사항을 보시면 회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과 가치 비전을 물어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의 자신의 역할과 그 기대,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쓰지는 않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때는 저희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염두에 두면서 작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그냥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원자가 저희 회사와 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지원자인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나는 필요한 지식과 적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식적인 부분은 직무 기술서를 꼼꼼하게 읽어봤고, 적성이나 역량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 과제와 실행 과제를 참고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직무 기술서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대충 보시지 마시고 이
알리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다른 공공기관에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략과제와 실행과제 참고는 제가 역량 부분을 작성할 때 많이 사용했고, 그다음에 저희 실용보증기금에도 가점이 우대사항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과 뭐 CPA 같은 뭐 전문 자격증 등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가점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우대 사항이 없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신용보증기금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역량 부분을 썼을 때 전략 목표와 전략 과제 이거를 그냥 베껴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만의 사례를 이 전략 과제와 전략 목표에 녹여서 좀 자기 소개서에 전술 전략적으로 조금 녹여서 쓸 수 있으셨으면 조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필기 과정은 저희 신용보증기금은 NCS, 통합금융전공, 논술 이 세 과목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논술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를 저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했기 때문에 먼저 금융 논술 관련된 책을 구비하여 참고하였고, 그다음에 금융 공기업의 특성이라는 걸 반영한다면 당연히 정부 정책, 그다음에 경제 이슈 관련 거를 탑 50 문제 정도로 선정을 한 다음에 저는 목차, 주장, 근거별로 써보는 연습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과정입니다. 저희 면접은 과제 수행 면접, 실무 면접, 신청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과제 수행 면접이 아니라 토론 면접을 했었고, 그래서 주로 실무 면접과 심층 면접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실무 면접을 준비해서 제가 스스로 작성했던 질문지입니다. 아무래도 실무 면접이라는 거는 그 직무 능력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물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실무자라며 물어봤을 질문 사항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해서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층 면접, 기본 인성 및 가치관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재상,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인재상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작년 신입 직원들이 문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인데, NCS는 시중 교재 정도 이용했고, 그다음에 금융 통합 상식은 CPA나 공무원 기출 문제 정도의 수준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논술은 저처럼 많이 써보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면접은 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자신감 있고 밝은 미소로 긍정의 힘이 그날 하루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준비하셨다가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증권회사 잠깐 준비했다가 입사해서 다니다가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신용평가회사에서 다니다가 아이를 낳고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블라인드 채용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였고, 지금 제가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었다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마치면서 소감을 말씀드리면, 블라인드 채용으로 저와 같은 워킹맘이 입사하여도 근무를 잘하는 모습으로 항상 초심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립청소년의료센터 활동협력부 이채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시간에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낭송했습니다. 취업이라는 꽃이 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제 수기의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서울에 본원을 두고 있으며 평창, 천안, 고흥, 김제, 영덕에 5개의 국립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의 인재상은 전문인, 창조인, 봉사인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창조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봉사 정식을 발휘하여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였으면 아마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2018년도 블라인드 채용 우수 공공기관 경진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우수 채용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모든 채용 단계에서 블라인드를 도입한 기관입니다. 1차 전형인 서류 전형에서는 5배수를 선발하고 2차 전형에서는 1배수를 선발합니다. 이때 필기시험, 집단 토론 면접, 임원진 면접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 및 전력 조회를 한 후 최종 합격자를 발령합니다. 2020년도 진흥원 채용 계획입니다. 올해 신입 직원 29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경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근무지는 본원 및 5개 수련원이며 원서 접수는 5월에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은 우대사항을 잘 확인하시어 입사 지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험형 인턴도 7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분야이며 원서 접수는 2월에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 취업 스토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중학생 때부터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를 알고 특성화고에 진학해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했습니다. 아침 시간엔 주로 경제신문을 읽고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10시까지 내신 공부를 한 후 독서실에 가서 문을 닫는 2시까지 내신이나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또한 교내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 부단장을 맡고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다양한 증표를 만들고 좋아하는 분야, 잘하는 분야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금을 관리하는 금융의 매력을 느끼고 꼼꼼한 성격 덕분에 회계를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이 회계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직원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예산회계 분야 고졸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 공고를 보자마자 이 자리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최선을 다해 입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국 1명 채용 자리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고졸 구직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조언을 요약하면 첫째, 다양한 것을 경험해보고 꿈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도전 끝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혹여나 취업 과정 중 불합격을 겪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공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성취될 때이다. 2018년 6월 29일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 오기 전 채용형 청년 인턴으로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는 국립청소년의료센터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업무를 하며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접 느꼈습니다. 5개월간 청년 인턴으로 생활하며 느꼈던 불편한 점을 개선해야 할 점과 더불어서 찾아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 때 심사에 발표를 하여 노력의 평가가 합산돼 11월 28일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현실에 적용하여야 하는 업무도 있지만 깨우치며 배워야 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이 끝나고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찾아서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재정 배움 사이트에서 예산의 기초, 국고보조금에 의해 국가재정법에 의해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또한 출장을 가 직접 배워와서 실무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국가회계 이론 교육을 참석하였습니다. 감사교육원에서 공공기관 회계감사 교육도 들었습니다. 현재 예산회계 세무급여 관리 담당자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돈을 관리하며 경제학과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의 자아 실현이 이 회사에서 배우고 업무를 하며 이루어졌습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 꿈꾸었던 것에 충실하라. 19살 때부터 입사해 근무하여 회사 선배님들께선 대단하다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고졸의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경향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 마음이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근본을 해결하려면 무시하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졸에 대한 편견을 근본으로 무시하는 태도가 발생되고 기업이 고졸 채용 빈도를 낮추며 그로 인해 고졸 근로자의 취업률이 하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제안하자면 첫째, 고졸도 대졸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튜브나 방송을 만들어 차별인식을 개선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둘째, 국가적 일자리에 고졸자 의무 고용 비율을 두어 고졸자도 일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고졸 근로자가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취업이라는 꽃이 피었고 저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졸 취업 준비자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 많은 고졸 근로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리를 빛내주길 바랍니다. 국가에서도 고졸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식 개선팀에 있는 손동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장애인 채용 부분에 대해서 우수상을 수상하여서 이번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앞에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PPT 발표들에서 많은 어떤 그 노하우나 그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노하우나 비결은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럴 줄 알고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조금과 저희 기관 자랑 몇 마디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고요. 제가 사회복지를 중학교 때부터 사회복지를 해야겠다고 꿈을 꾸었지만 사실은 저는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막연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하게 되면서 저희 학교가 장애인 재활 특성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인 재활 특성화 학교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장애인 복지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내가 얼른 군대를 졸업하고 장애인 복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19살 나이에 해군에 입대를 해야 했고요. 입대한 후에 저는 그 군대 생활 중에 15일간의 병영 그 출동을 나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저의 눈이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고 물체들이 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전혀 아프지가 않아서 저는 단순히 제가 눈에 좀 뭐가 들어갔나 보다, 뭐가 잘못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급하게 갔던 병원에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해야 되는 수술은 시력을 복원하는 수술이 아니고 안구의 모양을 유지하는 수술이라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왼손이 갑자기 저려서 손이 왜 이렇게 저리지 하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앞으로 왼손을 못 쓸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순간에 장애인이자 국가유공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급하게 갔던 대학병원에서 저는 장애인이 되었고요. 하지만 저는 또 굉장히 평상시에 긍정적인 아이라서 괜찮다. 내가 어차피 장애인 복지를 할 사람이니까 그래 이참에 나는 장애인을 이해하는 장애인 복지사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또 두 번째 저에게 시련이 오게 되는데요. 우연히 제가 자연봉사를 가게 된 곳에서 한 어떤 다른 학교 학생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제가 차분차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분이 저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와 격려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중간한 장애를 가지고 장애인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장애인, 네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너가 장애인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복지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행동이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아무리 그 생각을 곱씹고 되씹어서 몇 시간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났어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나는 어중간한 장애인이구나. 나는 오히려 복지의 서비스를 떨어뜨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어렸을 적부터 꿈었던 복지의 꿈을 접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영업직, 서비스직, 매장 관리직, 협회 사무직 등 총 7년간의 경력을 저는 복지가 아닌 나머지의 업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어중간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뼈속까지 복지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기업에서 많은 딜레마를 겪게 됩니다. 그 회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저희 기관에 일하시던 분들의 시위를 무시해야 했고 또 저희 기관에서 하는 업무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또 귀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딜레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지금은 결혼을 앞둔 저의 여자친구는 저에게 공공기관에 입사해 볼 것을 추천해 줬습니다. 근데 또 제가 여자친구 말을 엄청 잘 듣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운명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기관에서도 정말 저는 제가 그동안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제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기관에 장애인식 개선팀이라는 곳에 TO가 났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곳 합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정말 이 장애인 복지를 내가 다시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인식 개선이라는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비장애인과 경쟁하면서 계속 일을 해왔고 취미가 스쿠버 다이빙이고 정말 이런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이 장애인식 개선이 아닌가라면서 굉장히 근본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인식 개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합격을 하였고요. 단순히 제가 공공기관에 합격을 한 게 아니고 저는 10년 전에 접었던 장애인 복지에 대한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었고요. 제가 장애인 제한 경쟁이 아니었다면 아마 다시는 복지 쪽에 발을 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말 장애인의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해준 공공기관의 덕분에 저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저희 장애인 개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평가 및 정책 개발을 하는 곳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좋은 점이 있지만 실무자로서 제가 좋은 점을 한 3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저희 회사는 국회의사당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너 어디서 일해? 라고 말했을 때 나 국회 쪽에서 일해. 나 국회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국회의사당 4번 출구 앞에서 1분 30초 안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접하여 있습니다. 역에 굉장히 인접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나 복지 관련된 업무에서 굉장히 공공기관이 많지가 않은데 그중에 저희 기관이 있고 페이도 적절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하는 업무를 한 5가지 정도 뽑아왔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가 장애인 개발원이다 보니까 정책 연구 사업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연구 및 개발 그리고 모니터링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아동발달센터라고 해서 전국의 시도 17개의 시도 중에 16개의 시도에서 지금 발달장애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업 재활에서는 아이가 네이버리팅이라는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발달 장애인 당사자분들께서 직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입사하게 될 공공기관이나 국회의사당 안에도 입점되어 있으며 현재 100호점을 돌파하여 지금 순조롭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요. 베리어 프리라고 합니다. 이 베리어 프리는 우리 장애인뿐만 아니고 노약자나 임산부들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기관에 있는 장소들을 설치하고 그걸 인증하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운명의 데스티니라고 느꼈던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지금 움직이는 거북이는 저희 기관에서 얼마 전에 만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이모티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인식 개선 콘텐츠 제작하였고요. 전국의 어린이집 초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국가 및 지자체에 있는 교직원 및 공무원들이 들어야 하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 관리 시스템과 실적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전국에 있는 다양한 매체에 있는 우수 콘텐츠들을 모아서 그거를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기관에 대해서 짧게 채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일반직의 5급과 무기계약직 분들은 10배수 선정으로 하고 그렇게 당선이 되시면은 5배수의 직업 능력 검사 NCS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합격하게 되시면 분야별 그룹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장애인 채용과 일반직 6급 같은 경우에는 입사 지원서와 역량기술 평가서를 작성하게 되고 NCS 면접 없이 바로 분야별 그룹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제가 실제로 제가 입사했던 때에 공고를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장애인식 개선팀의 장애인 제한 경쟁으로 제가 5월 29일 날 입사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메일함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날짜에 맞춰서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 실제로 최종 5명 중에 1명이 제가 면접 볼 때는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서 저는 그 면접을 진행했는데 그 4명 중에 3분이 다 장애계 쪽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장애계 쪽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들과 함께 경쟁을 하느라 저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이 장애계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어떤 경력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부족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비장애인과 경쟁하면서 얼마나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어필했습니다. 저의 7년간의 근무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장점들을 어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최종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장애인 채용은 2017년 기준 지금 현재 2017년 기준에 242만 원의 평균 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근데 장애인의 평균은 178만 원에 73.5% 수준이고요. 장애인들이 입사할 수 있는 양질의 입자리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만약에 입사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커리어에 도움될 만한 일자리가 점점 더 위로 올라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더 많은 장애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에 가운데 계신 분이 저희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관은 얼마나 가족적인지 사진 한 장으로 제가 담아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인재 채용 분야로 입사수기 공모전 참여한 창업진흥원의 안치성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P2C 지역에서 중앙으로 해서 지역 인재로서 어떻게 제가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는지 말씀드리고자 자리에 섰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이제 저희 창업진흥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채용 전형 그리고 저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창업진흥원은 저희 창업진흥원은 이제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이제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장려를 위해서 있는 조직이고요. 예, 저희의 설립 목적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기술 기반의 예비 창업자의 창업을 촉진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먼저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조사 연구를 하고 그리고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과 그리고 아이디어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좀 더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 등의 창업 성장을 지원하고 그리고 창업이 박수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컴업 아니면은 이제 컴업 같은 이제 창업 행사를 이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8년에 설립된 사단 법인으로 설립이 됐고요. 2011년에 기타 공공기관이 되고 작년에 중정부 기관이 돼서 이제 좀 더 이제 저희 중요성이 좀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업진흥원 채용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다른 기관과 똑같이 서류 그리고 필기, 신청 면접 평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을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고요. 각 전형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류 평가는 교육 사항이나 자격 그리고 경력 등을 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 평가와 인성 검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각 직무마다 조금 시험이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으로 들어왔는데 창업에 대한 논술 그리고 보고서 작성 이제 시험을 봤었고요. 전산이나 조사 연구는 그에 따른 다른 전공 시험이라든지 그거를 합니다. 저희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없어서 직무 능력 논술이랑 보고서 위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심층 면접 평가를 하는데 요거는 다른 기관이랑 차이 없이 똑같이 블라인드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충청북도 청주 지방 인재입니다. 그래서 지방대를 나왔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같은 많은 업무를 좀 경력과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인턴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작을 했고요. 밑에 이제 어떤 일을 해왔는지 나왔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지역인재 출신의 공공기관 신입 직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하는 동안 제가 느꼈던 어려움은 이제 지역 내 취업생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제반 서비스 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 강의나 그런 게 다 있는데 뭐가 어려워라고 해도 직접 찾아보면 그 스터디를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없습니다. 제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제가 취업 카페에서 처음에 스터디를 찾으려고 했었던 건데 거의 대전, 서울, 경기, 부산 이런 대도시 위주로 돼 있고 청주 같은 좀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제반 시설이 없었어요. 그리고 면접 학원을 가고 싶어도 그런 면접 학원 같은 게 없었고 그런 점이 저에게 처음에 공공기관을 준비하던 저에게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스스로 찾아서 이제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는 대학교 이제 취업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취업지원센터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제가 공공기관 준비를 하는데 어떤 거를 지원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했었던 거고 대표적으로는 사진에 이제 공공기관 선배, 그러니까 같은 학교 출신의 선배분들을 모셔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면접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면접 코칭이나 그런 학교의 지원 서비스를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역 청년 인턴 기회를 되게 많이 활용했습니다.
각 공공기관을 이제 인턴 제도를 보면 다 지역으로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 청주에서 하는 뭐 채용하는 인턴 제도에 이제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인턴을 하고 거기서 업무에 대해 직장생활 처음 겪는 일에 대해서 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스로 이제 스터디를 만들었거든요. 보통 저랑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은 서울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인근 대도시로 가기도 했는데 저는 제가 아는 친구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준비하던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노하우나 취업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고요. 가장 도움이 됐던 거는 취업 준비 기간 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같이 준비하면서 서로 격려도 해주고 이제 위로도 해주는 정서적 지지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공기관에 취업해서 앞으로의 각오는 이제 좋은 직장 동료 그리고 조직을 바꿀 수 있고 나아가서는 국가 창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은 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먼저 취업을 했지만 이제 장차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가급적 이제 혼자 하지 말고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서 하고 같이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스터디라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근 뭐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센터나 가서 되게 코칭을 받으면은 정말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